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송 비용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런 상황이죠. 힘든 상황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송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어떤 소송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준다든지, 뭐, 관리단이 조직이 되었는데, 이게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조직되었는데, 나가지 않는다든지, 관리업체들이, 뭐, 각종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보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한테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변호사 아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긴 한데 웬만하면 변호사한테 하십시오.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면 법무사님한테 하시고 그렇게도 안 되면 본인 직접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소송을 어떻게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 말고 또 완전 기본적인 소송에서 기본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계산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승소를 했을 때 또 어떻게 승소했을 때 받아내는지 요까지도 전부 다 흐름을 파악해 보십시오. 물론 변호사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또는 법무사님께서. 자, 소송 비용의 계산 방법인데요. 소송 비용의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 비용, 정인여비 이렇게 되는 거죠. 집행까지 들어가면 집행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 뒤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가의 계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소송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소송 목적의 값의 준말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가에서 여러분들 채권이 금액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고가 피고에게 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한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500만 원이 되죠. 이런 건 간단한데, 근데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든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같이 엮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가액을 바로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먼저 있죠. 속가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물건 가액 또는 권리 가액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가 여러분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유가증권, 이해증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에서 토지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부 24시 홈페이지 있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지 대장을 떼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 대장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있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물건 가격이 들어갑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여러분들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평과 연수별 장가율 면적, 가감산 지금 청내 이렇게 넣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구체 예를 통해서 하면서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좀 보죠. 그 다음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이고 유가증권 이해증서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물건 가격이 정해져 있고 권리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물건 가격돼 있고 점유권은 물건 가격 3분의 요것들은 있죠.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또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에는 소유주분들께서 임차권이 있죠. 물건 가액의 2분의 1 요구는 명도하고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거고 지역권, 성역지 거액의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가액이나 권리 가액을 먼저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가 산정인데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저 방해 배제의 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라든지 그 지상권, 전세권 및 담보는 물건 가액이 2분의 1이고 뭐 계약의 해지 이런 거는 물건 가액이 또 2분의 1이고 점유권은 또 물건 가액 3분의 1이고 금전 지급 같은 경우는 청구 금액 그대로고 이런 부분은 쭉 세세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경계 확정의 소는 다툼이 없는 토지 부분의 가액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확인의 소는 이렇고 전자소송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고요. 법무사나 변호사께서 잘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구나라는 정도만 여기 있는 절차대로 합니다. 절차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속가 산정 방법인데 요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물건 가액이고 대한민국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들어가면서 이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집행법상 소송의 속가 산정 방법 해가지고 집행문 부여 같은 경우는 권리가 10분의 1이고 뭐 청구 이의 배당 2는 배당 증가이다 뭐 이렇게 해놨죠. 자, 요거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빨리 좀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구가 여러분들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부 합산하거나 그 별도로 여러분들 청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전부 합산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건물 명도도 구하고 있죠. 부당이동 청구도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임차인께서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수익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 가지고 내용 정리서를 여러분들이 몇 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러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령을 하죠. 그 건물 명도를 하면 그 명도 플러스 그 부당 이득도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명도할 때까지 명도를 한다라고 통지한 다음에 그 계속 자기들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 이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에 그 여기 부당 이득금 청구를 하는 것은 독립한 경제적 그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 명도 소송의 부대 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데 건물 명도 소송의 속가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 인도 및 부당 이득에서도 토지 인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와 부당 이득도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속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금액이 가장 큰 거, 요 가장 큰 것만 요 속가를 산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만 계십시오. 이게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 인지대 계산하는 방법은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속가에다가 만분의 500이고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일 때는 이렇게 계산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항소장이 있죠. 항소장에서는 위에 지금 표에서 계산한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상고장에서는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그 인지세를 좀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고 및 그 재항고, 이거는 결정 명령을 갖다가 항고, 재항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지금 인지대를 줘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10%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청의 인지액이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1만 원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매나 참고적으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절차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그 다음 송달료 계산도 있죠. 요거 절차대로 들어갑니다. 절차대로 당사자 수가 뭐냐면 원고, 피고 각각 한 명이라면 2명을 당사자 수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1회 송달료가 지금은 조금 금액이 좀 더 5,100원일 겁니다. 5월 1일 날은 4,800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사사건,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1회 송달료에서 10회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꼭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되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인도 그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 비용 계산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여러분들 낙찰받았을 때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있죠. 여기 잠깐 한번 제가 공시지가는 여기 저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정부 있죠. 요 민원, 요 정부 24역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토지 재증명을 이렇게 떼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비애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애원으로 들어가서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의합니다.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비애원 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딱딱 적으시면 나중에 여기서 토지 대장을 여러분들 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토지 대장을 있죠. 이렇게 떼보시면은 토지 대장을 여러분들이 왜 뭐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뭐 떼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토지 대장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면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준공일 시점이 2014년이라면 2014년에 개별 공시지가 미터 제곱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 2015년에는 얼마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매년마다 있죠.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면 2021년 그 개별 공시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개별 공시지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찰받은 토지 넓이가 만약에 1000m 제곱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한 명이고 토지를 점유해서 유치권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는 한 곳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자 1단계 자 소송 비용 계산하는 겁니다. 자 1단계로 물건 가액에다가 곱하기 물건 가액 계산 있죠. 물건 가액 계산은 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그럼 밑에 제곱당에 요거 아까 토지 재량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럼 밑에 제곱당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토지 면적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물건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곱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탁탁탁 이렇게 진행됩니다. 2단계 속가 계산, 이 흐름은 보십시오. 속가 계산. 그러면 소유권에 근거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 또는 방해 배제를 구하는 소에서는 물건가액, 물건가액 요 계산했죠. 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그 다음 인지되죠. 이제 속가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자 속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분의 45 더하기 500을 해주면 된다 해서 그렇게 딱 해주면 여기가 인지대 계산이 여러분들 3단계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송달료 같은 경우에도 단독 사건 2억 원 사건 2억 원 속가가 2억 원 이하의 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다가 4,815회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의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공매 물건이라든지 명도소송의 소송 그 비용 계산하는 건데 소송 비용 1단계물 했죠. 물건 가액 계산하는 건데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클릭을 해야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건물에 대한 속가 산정하는 여기 소송 비용 자동 계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클릭을 하시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 물가 이렇게 나오면 하면 됩니다. 근데 건물 속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기타 사건 비용 계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속가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 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의 계획에서 이렇게 74만 원 나오죠. 구조 지수 이렇게 요 클릭을 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집합 건물 같으면 집합 건축물 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구조인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예를 들어서 하고 용도 지수를 그냥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거용인지 예를 들어서 상업용인지 또 요 상업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호텔 여러분들 호텔 숙박시설이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주면 착착착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딱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수도 뭔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다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5다 이렇게 나오고 위치지수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쭉 맞춰서 클릭 계산하기 딱 하면 계산이 딱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 이렇게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계산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자소송에서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산정되면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시가 표준액 나오고 나면 건물의 물건가액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가를 계산하는 거죠. 물건가액의 2분의 1에서 속가가 계산된다. 이 속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속가. 나중에 이렇게 승소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부분이니까요. 속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속가. 여러분들 소송을 했을 때 속가가 얼마 나오는지 변호사분들한테 그거는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선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는 물어보시는 거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대 계산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속가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아까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 비용 합계가 이렇게 넣는다. 여기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죠. 별도 좀 빼놓은 거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대한 그 용액 확정 신청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1심이든 2심이든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3심이든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있죠. 확정 신청, 그러니까 비용을 완전 받아내야 되잖아요. 원고가 이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심에다가 반드시 1심 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1심 법원에. 그래서 그 소송 비용액에 대한 확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진 곳이 있죠. 채무자 쪽이 피고 측이 지사따로 간다면 그러면 송달 받을 날 일주일 이내에 금액이 좀 너무 과다하다 뭐 자기들도 계산해 볼 거잖아요. 그럼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부동산 낙찰받아 강제 집행을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것도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이것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제할 수 있다는 건 먼저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제가 이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신청인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는 위 당사자 사이에 이 법원 땡땡이 부산 뭐 어디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을 의해서 비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액은 금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쭉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에서 요 첨부 서류를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별지 요거 보십시오. 여기 변호사 보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비용 산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소송 출석여비라든지 교통비식 되는 거 다 들어갑니다. 감정료, 정인여비, 송달료, 인지대, 이심 들어가신 거하고 다 합칩니다. 요거 변호사 보수하고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소송 비용에 확정 인지대 위신청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명부하고 난 다음에도 안 나오면 지금 집행하는 경우가 있죠. 집행 비용의 확정 신청서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확정합니다. 해가지고 신청 이유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되고, 요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이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양식 구하는 거는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식 구하는 거 전반적으로. 그래서 소명 방법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집행비용 계산서, 집행관 여비, 집행노무비 뭐 이런 것들 있죠. 추가비용, 보관창고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나면 지방법원에서 이걸 딱 가지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제 이 주문해가지고 금 얼마를 지금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채권 주심이 들어가면 되고, 채권 주심은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가압류부터 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혹시 해서 조금 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조금 좀 알아주시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변호사 비용이잖아요. 아까 속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속가는 부분. 그래서 속가는 일단 알았으니까,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건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지금 적어 둔다는 것이 깜빡해가지고 적어 두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속가는 좀 크게 할게요. 속가는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속가는 좀 크게 할게요. 속가는 계산했죠. 속가 계산은 했습니다. 그죠? 속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앞에 거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속가 계산했는데 이제 속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 소소 목적의 값이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있죠. 까지는 여러분들 2천만 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속가가 1,8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에서 곱하기 10%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10%까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까지만 아셨습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여러분들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있죠.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속가 있죠. 여러분들 계산했던 속가 빼기 여기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8%를 해주는 겁니다. 8%.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5천만 원 초과하고요. 1억 원 이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440만 원 플러스 요거 속가에서 아까 여기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해주고 여기 6% 이렇게. 자, 지금 그 10%, 8%, 6% 이렇게 2단위씩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가 1억 원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기본적으로 740만 원 더하기 여기 초과해서 여러분들 1억 원 뺀 거에다가 곱하기 4%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다 합친 요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다 받아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까지일 겁니다. 아마 2억 원까지는 1040만 원에다가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해서 5억 원까지입니다. 5억 원까지는 요거 잘못했네요. 1040만 원이 아니고 940만 원입니다. 940만 원이고요. 여기가 1040만 원이죠. 1040만 원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소가에서 여기 2억 원에서 1%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1%.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5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1340만 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여러분들 수가에서 요 5억 원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0.5%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가에 계산된 그만큼 요거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다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800만 원에서 꼭 10%,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는 200만 원에서 요만큼 변호사 비용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고가 승소했을 때 피고한 테 이렇게 받아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소가 그래서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좀 더 많이 보수를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변호사 보수 산입 규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좀 더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